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치죠. 지난주에 서울시의 재난센터에 갔을 때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참석자의 명단이 확보 안 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죠. 그리고 진짜 한 10초간의 침묵이 있다가 그 얘기 하죠. 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꼭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미통당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미통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계속 3단계 격상하라고 난리를 치죠. 심상정도 거기다가 껴들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예요.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정치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열심히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은경 본부장과 이제 똑같은 궤를 맞춰야죠. 어저께 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모아놨는데 거기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뼈때리를 말씀하세요.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그 3명 그 사람들은 아예 지 얘기만 하죠. 종교 탄압하지 말라고.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예요. 소방관들 파업하는 거 봐요. 이거는 전시 상황에서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거랑 같다. 탈영했다라는 거죠. 탈영경이라는 거지. 예, 정말 특전사 출신답죠. 조국 교수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고 우리가 응원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정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응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하는데 어저께 조국 교수의 그 워딩을 들으면서 사람들 생각이 참 비슷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꼭 이 주제를 다뤄야 되겠다 생각한 게 있는데 김건희예요. 어저께 검찰 알바를 보는데 손혜원 의원이나 황희석 의원이나 조대진 변호사가 이거 꼭 다뤄야 된다 유튜버들이. 왜?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고발한 지 4달이 넘었는데 고발인 조사도 안 했대요. 전화 한 통 받은 바가 없대. 그냥 이거 묻고 가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슨 대권에 관심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는 그냥 진짜 이거 가족 이거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지금 이제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윤석열은 시간 때우고 뭉개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하는 행동을 보면. 김건희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된 거예요. 심지어 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이 뉴스타파에 제보했던 이 경찰관 2명이 여러분 그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지금 송치되었어요. 그거는 윤석열이나 윤석열 와이프가 저기 고발한 거잖아요. 색출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진짜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제보자 X가 그 얘기하죠.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다. 이게 주가 조작을 했고 쟤네들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를 김건희 씨가 본인의 신한증권 계좌 까면 된다. 그거만 까면은 꾼들은 다 보면 안다. 한 방에. 어렵지 않다. 절대로. 근데 이 간단한 사건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제보자 X님이 그 얘기하죠. 사실은 이 사람이 2011년부터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게 아니라 2007년부터 이거를 시작한 것 같다. 이게 흐름을 보면. 이걸 지금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랑 지금 하고 있고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방송에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죠. 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코바나 콘텐츠의 설립 연도가 2007년이에요.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의 이 내역을 쫙 보면은 놀라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의 계좌가 신한은행 증권 계좌잖아요. 근데 신한금융그룹이나 신한은행에서 이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를 몇 번을 후원을 했어요. 협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코예요. 2013년이면은 이 사람이 결혼 직후잖아요. 이 짜장이랑. 포스코가 갑자기 2억, 1억, 이렇게 엄청난 돈을 후원을 해요. 이 사람이 이 김건희를 뭘 한다고. 아무런 경력도 제대로 없는 사람을 2억 1억을 대기업이 후원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MB의 저수지라는 설이 많잖아요. 포스코가 그 자기들의 자산을 싸게 헐값에 매각해가지고, 예,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MBC 보도도 얼마 전에 있었죠. 너무 이상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황당한 게 있는데, 어저께 그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그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장모가 차명으로 부동산 실명제로 위반한 그 양평의 5필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뭐 이 기사 읽어보세요. 근데 이 장모가 신한저축은행, 신한은행이 아니라 신안저축은행, 신한상호저축은행, 이 저축은행에 360억의 잔고를 위조하죠. 그리고 그 은행에서 48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요. 이렇게 막 이거 사업하면서. 그리고 그 360억의 잔고를 위조한 그 코마나 컨텐츠의 감사로 있는 사람, 김모 씨죠? 이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장모가 자기 건물을 담보로 잡고 신한상호저축은행에서 26억 원을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죠. 이렇게 보면 신한저축은행은 피해자예요. 이 최은순에 대해서. 근데 이 신한저축은행은 단 한 번도 금감원에 신고를 하거나 이거를 고발이나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냥 싹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전시회 그 협찬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이 신한저축은행이 이 코마나 콘텐츠의 이 전시를 2016년, 17년, 18년, 내리 한 3년을 후원했어요. 협찬했어요. 아니 피해자인데 자기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 가해자의 딸의 전시에 협찬을 한다? 몇 년씩?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땐 거의 게이트급인 것 같아요. 이 김모시기와 최모시기와 이 윤석열과 연결된 거는 이건 단순히 윤석열이 이건 청와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 컨텐츠를 가지고 기업 협찬을 받는 그 소스는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이 부인이 그 장모가 이 법망을 피해가는 것도 사실은 그 윤석열의 힘이 아니면 얘네들이 무슨 힘으로 이걸 지금까지 와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로 법사위나 추미애 장관도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사안이 지금 공소시효가 다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많이 퍼날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굉장히 쇼킹한 뉴스도 있었죠. 최성해 총장의 조카분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짜 폭탄 발언을 해요. 작년 8월 9월에 최성해 총장이 자기한테 와서 나 윤석열이랑 밥도 먹었어. 윤석열과 힘을 합쳐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물리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는 깜치지 말고 나한테 협력하면 안 하면 너도 감옥에 쳐넣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최교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할 거라고. 예,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이걸 바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진실을 말하면 장관상 받을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올 줄 알았나 봐. 근데 여러분,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최성희가 갑자기 등장해요. 자기 결재를 하지 않으면 표창장은 나갈 수도 없고 1년 번호도 동양대 거랑 다르다. 이건 위조된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 하나를 가지고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변선을 넓혀요. 정경심이랑 조국이 전화해서 자기한테 표창장 위임한 걸로 해달라. 내가 장관 되면은 더 큰 요구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청탁한 거였다면서 거짓말을 하죠. 아무것도 증거를 내지 못해요. 최성희 계속 말 바꾸죠. 그리고 또 한 축으로 유시민하고 김중환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경심 요구대로 해달라고 자기한테 청탁 걸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전 유시민, 김중환이 뒤집어지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진짜 헛소리를 계속하고 물어볼 때마다 답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가짜 학력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완전히 이 최성해가 고졸 총장이 되면서 완전 떡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메신저가 완전히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검찰의 수사도 이제 힘을 잃어가고, 그럴 때 갑자기 진중권이 흑기사로 나오죠. 동양대 딱 그만두고 최성해 돕기 위해서 자기가 나온다고. 자기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근데 여러분 그 바로 직전에 진중권은 유시민하고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냐. 왜 최성희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태세 전화를 딱 해요.
그리고 최성해가 완전히 메신저로서 무너졌으니까 동양대에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이 최성해를 보좌해주면서 조국이나 정경심의 이걸 반대편에 서서 이끌어가면 제일 좋잖아요. 좋은 그림이잖아요. 진중권이 딱 그 용도로 베스트인 거예요. 밥 먹은 사람이 최성해일까? 최성해만일까?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부인이 맨날 좋아요 눌러주잖아. 예, 이 최성해가 하지 못하는 거, 최성해가 맨날 헛소리하면서 말이 바뀌고 사람들이 왜 최성해 뭐야 저 사람 이상해. 그거를 진중권이 딱 각을 잡고 가요. 그러면서 정경심과 조국을 파렴치한으로 만드는데 진중권이 가고 거기에 이제 김정률이 사모펀드로 합세하면서 가거든요. 저는 나중에 이게 짜여진 듯한 각본으로 가는 이 상황을 나중에 좀 저는 게이트로 특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요. 그때 사람들이 진중권한테 그러죠. 아니 도대체 최성해는 학력 위조를 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그걸 두둔할 수 있냐. 네가 지금 표창장 위조하고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왜 최성해 학력 위조는 비판 안 하냐고. 그때 진중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총장이 부도덕하다고 표창장이 진짜가 되지 않아. 예, 이 사람 본질을 피해가죠. 하태경이랑 말하는 게 진짜 꼴값 떠는 게 비슷하죠. 맨날 본질을 피해가지 않아서 겉다리를 치죠. 그리고 저쪽에서 최성해 총장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속셈인데, 아니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건 그 최성해 총장 자신이지. 근데 이 사람은 이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죠. 진실은 변하는 게 아니야. 정경심은 상의 원본을 없애가지고 감정을 불가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통째로 위조했어. 예, 진짜 진중권은 나중에 그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가 반드시 고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윤석열과 힘을 합쳐 조국과 문재인을 물리치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말 속에서 전 정말 너무 많은 게 느껴져요. 진중권의 등판이 절대 김경률도 아니고 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